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결국 분가를 하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저희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들 사랑이 너무 강하고 모든 아들 옆자리는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시작부터 정말 사람 피를 말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목수일을 오랫동안 하신 아버지는 현재 시골에서 편백나무로 가구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구만 만드시는 건 아니고 작게 농사도 지으는데 귀농하신 지 오래되진 않으셨고 이미 그쪽에는 큰아버지 부부가 살고 계시기에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저도 가끔 아버지 보러 내려가면 정말 편하게 쉬다가 오거든요. 그래도 아직 귀농해서 살라고 하면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아버지가 그립기도 했고 결혼 못하면 나중에 나이 먹고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도 반쯤 포기하셨었는데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쉬다가 올라왔고 상견례 날도 잡았습니다. 저도 서두르기는 했지만 신랑이 더 서둘렀고 다들 기뻐했지만 딱 한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는데 첫 만남부터 이상하게 꼬여버린 관계였기에 전화 오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는 왜 그렇게 빨리 잡았냐면서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결혼을 서두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아니에요. 서두르자고 한 건 오히려 준석 씨인데요. 뭔가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맞다. 아직도 어머니라고 하면 많이 불편하세요? 결혼식 마치면 그때 어머니라고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기가 찼는지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첫 만남부터 너무 꼬여버린 관계였고 이미 볼장 다 본 것 같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뒤통수 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신랑에게는 어머니랑 통화했다고 했고 혹시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시냐고 물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서운해 하시긴 하지만 반대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전화해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상견례랑 결혼을 서두르냐고 하다니요. 결론은 본인 아들에게는 싫은 소리는 못하겠고 저에게만 연락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본심은 난 너 싫어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본인 아들이 하겠다는데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왔고 저희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만났습니다. 그날도 생각하면 진짜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대꾸도 잘 하지 않으시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웃음기 없는 얼굴로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나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은 따로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집 구할 때는 저희도 돈을 보태겠다. 요즘에는 여자 남자 따지지 않고 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발끈하시면서 결혼하면 합가해서 같이 살아야죠. 애들이 뭘 안다고 둘이 따로 살겠어요? 우리 아들은 이날 이때껏 제가 항상 아침 차려 먹였어요. 다른 거 몰라도 합가는 해서 같이 살 겁니다. 라고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사실 신랑과 자세히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냥 둘이 신혼집 얻어서 알콩달콩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딱 잘라 말하니 아버지도 뭐라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준석 씨랑 상의한 적 없어서요. 저는 합가 얘기 처음 듣는데 저희랑 먼저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라고 하자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혜정아, 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못 써.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시어머니에게는 다 큰 성인들인데 왜들 둘이 못 살겠습니까? 일단 두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 저희 아버지랑 신랑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시어머니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이 생겼고 마지막 합가 문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랑은 아무리 어머니를 설득해 보았지만
저희끼리 따로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몇 년을 살던 결혼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합가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도 도저히 어머니 설득하는 거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눈물을 보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니 저도 일단 합가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과연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눈 마주치는 것도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전화를 어찌나 하시는지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영상통화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전화 받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신랑을 보니 내가 과연 결혼을 잘한 건가 싶기도 했고 저 꼴을 이제 눈앞에서 보게 될 텐데 그건 참고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랑이 살던 집으로 저는 몸만 들어갔습니다. 혼수할 거 말씀해 주시면 다 한다고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몸만 들어와도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결혼에 싫은 소리 듣기도 싫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가려고 했더니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또 신랑 집이 넓은 평수라 빈방이 2개나 더 있어서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해놓기로 했거든요. 그 방에 들어가는 가구만 제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 드레스룸에 제 옷이랑 신랑 옷이랑 정리를 해놓고 둘이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노크도 하지 않고 저희 방에 들어오셨고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나와서 아침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에 신혼여행에 피곤에 쩔어 있는데 굳이 새벽 5시부터 저를 깨워 아침을 같이 차려야 했던 걸까요? 첫날이라 이것저것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나 싶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리는데 시키는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이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멀뚱멀뚱 서서 하는 것도 없이 전봇대처럼 서 있었고요. 그렇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신랑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 신랑을 간지럼을 피면서 깨우고 있더라고요. 결혼한 사람은 나인데 왜 본인이 신혼방에 들어가 아들을 저렇게 깨우나 싶었고 눈꼴 시려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결혼 첫날부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식사 다 마치고 나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아침 차렸으니까 너가 설거지해? 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신랑은 혜정이도 아침 차리는 거 같이 한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 제가 뭘 한다고 아침을 차려? 엄마가 다 했지.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엄마가 해야지. 아, 그런 거야? 난 혜정이도 일어나 있길래 같이 한 줄 알았지. 라고 하길래 진짜 짜증이 확 나길래 맞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님이 다 하셨지. 그럼 어머님, 저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안 일어나도 되죠?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아침부터 어머님이 차려주신 집밥 먹으니까 눈물이 다 나려고 해요. 어머니 정말 잘 먹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아, 피곤하겠다. 잠도 많이 못 잤는데. 내일부터 출근도 해야 하는데 뭘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라도 깨우지.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소리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침 차렸다고 뽐내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새벽 5시부터 저 깨운 건 쏙 빼놓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말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누구에게 말로는 지는 사람이 아닌지라 저에게 악한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갚아주고 그게 시어머니라도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는 본인 패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 같아서 항상 본인이 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말고도 같이 합가에 살면서 이상한 행동은 끝이 없었습니다. 드레스룸 제일 위에 있는 서랍에 제 속옷이랑 신랑 속옷 넣어두었는데 저희가 회사 다녀온 사이에 저희가 정리해놓은 걸 싹 다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는 서랍에는 신랑 속옷 그대로 넣어놓고 제 속옷은 제일 아래 칸에다가 넣어두시고요. 아무리 합가해서 집안일도 시어머니가 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 속옷까지 마음대로 넣어두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입니다.
더 황당한 건 제가 산 속옷을 똑같이 사서 입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씻을 때 제 속옷 바로바로 빨아서 건조기 돌리거든요. 남편 거는 따로 시어머니가 빠신다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는데 글쎄 아들 속옷이랑 본인 속옷을 한 곳에 넣어 세탁기에 돌리시고 건조기 다 되어서 보니 제 속옷이랑 똑같아서 진짜 황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아들이랑 둘이 살았으니 한 곳에 넣어 빨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제 거랑 똑같은 색상에 똑같은 디자인을 사서 입을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며느리 따라하기 코스프레인 걸까요? 그 외에도 저를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제가 구두 벗어놓으면 잘 정리해놓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 구두가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기 들어간 국을 주시면 고기는 쏙 빼놓고 주시고 밥을 먹는데 이빨이 아작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밥풀을 일부러 굳게 하신 건지 딱딱한 밥풀이 제 밥에 들어있어서 이빨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 하루라도 같이 살기 싫어졌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씩 다 말을 하기 시작했고 신랑도 그런 일을 들으니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엄마가 본인한테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거 알고도 있고 저에게 못되게 구는 것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다고요. 신랑은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심해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었다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주말에 셋이 둘러앉아 치맥을 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신랑이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산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서로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방에 들어올 때 노크 좀 해. 그리고 나 이제 혜정이랑 결혼도 했고 수시로 전화하는 건 이제 그만할게. 또 우리 둘이 신혼인데 주말에는 데이트도 둘이만 할게. 항상 셋이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 같이 살려면 엄마도 달라져야지. 뭐라고? 한 집에 살면서 내가 아들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그리고 내가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혜정이 너가 이러라고 시켰니? 밥 해줘, 빨래 해줘,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같이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뒤에서 아들한테 시애미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너가 그렇게 견디기 힘들면 그만 살고 나가면 되잖아. 너 어차피 몸만 들어왔으니까 네 집만 챙겨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시어머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같았어요. 아들이 결혼했으면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건데 결혼이 장난인가요? 결혼한 며느리한테 몸만 들어왔으니 집만 챙겨 나가라니요? 좋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았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저도 입 다물고 말 안 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보고 이혼하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몸만 들어왔으니 집만 챙겨 나가라니요? 제가 어머니 민망할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제 속옷은 왜 따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했으면 사실 속옷도 제가 알아서 세탁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속옷이랑 준석 씨 속옷이랑 같이 세탁하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 구두는 왜 자꾸 현관에 던져놓으시는 건데요? 제가 못 봤을 것 같으세요? 저 그런 거 알면서도 다 참았거든요? 합가도 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외로우실 것 같고 준석 씨랑 지금까지 같이 사셨는데 혼자 적적해 하실까봐 합가 찬성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어요. 아, 그래? 네가 같이 살기 힘들면 어쩔 건데 이년아? 그러면서 소파에 있던 쿠션을 들더니 제 얼굴을 치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임신 8주차였고 신랑은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거든요. 신랑이 그걸 보더니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며느리를 때려? 지금 혜정이 임신한 상태라고. 나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우리 분가할게. 신랑은 그대로 저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랑 다리를 붙잡더니 어딜 나간다는 거야?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저 불려식 꽃뱀 같은 년한테 홀려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거 니에 맞긴 한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하신 분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아무리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있더라도 축하한다던가 거기서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랑 애가 많이 아니요. 정신이 온전한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원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던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리도 부족하길래 그러셨던 걸까요? 평생 아들 호라비로 늙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차고 더는 상대하기도 싫었으며 애 태어나면 어떻게 애를 보시려고 그러시나 싶었습니다. 신랑도 더는 본인 엄마 말이 말 같지도 않았는지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엄마 얼굴 안 볼 거야. 그동안 엄마 그러는 거 알면서도 다 참았는데 뱃속에 있는 우리 애한테까지 그렇게 말하면 나 못 참아?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뻘떡 일어나시더니 제 뒷머리를 잡아 채시고는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순간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저도 뒤로 넘어가 버렸고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손을 쓸 수도 없이 머리털이 잡아 뜯겨버렸고 신랑은 순간 놀라 시어머니의 팔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엄마를 때릴 수도 없었으니 말릴 방법이 없었겠죠. 그대로 시어머니는 팔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나셨고 아이고 아파. 전현이 사람 죽이네. 사람 죽여! 라며 끝까지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온통 제 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을 보니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고 아파 보이기는 했으나 쌤통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임신한 며느리 머리털을 잡아 뜯으시냐고요. 신랑도 더는 못 참았는지 엄마 한 번만 혜정이한테 손대면 나 진짜 안 참아. 그리고 나 볼 생각 하지 마.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이러고 임신한 며느리 머리털을 잡아 뜯어? 우리 당장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며 신랑은 바로 방에 들어가 캐리어에 간단한 저희 짐을 챙겨 저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집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숙박하며 지내다가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계속해서 안 받다가 차단까지 했는데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본인이 연락 먼저 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랑 말을 잘 들을 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신랑 찾아왔지만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지 2년째입니다. 그 사이 우리 보물이도 태어났고 아들입니다. 저도 아들을 낳았는데 절대로 저희 시어머니처럼 죽책 부리는 엄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애 봤냐고요? 당연히 아이 태어났을 때 연락드려서 봤습니다. 현재 아이 오시며 이것저것 사서 보내시는데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들 보더니 신랑이랑 어렸을 때 판박이라고 하시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고요. 저와는 대화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얼굴이 예전처럼 울그락불그락 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그때만 생각하면 애도 보여주기 싫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인걸요.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셨으니 딱 이대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어 들어오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지 않는 사람끼리 한 집에서 살았으니 분란이 일어났었고 아들 사랑이 병적으로 너무 강한 분이셨기에 어느 며느리를 봤어도 한 번은 일어났을 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어머니가 불편합니다. 신랑 없이는 절대 안 만나고 있고 요즘 들어 자꾸만 놀러오라고 하시는데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꾸 만나면 정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분이라 선을 지키며 살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신랑 낳아주신 분이니 그만큼의 대우는 해드리며 살아보려 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